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중에서도 의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나갈 건데요. 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앙집권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중앙집권체제라는 것은요. 국왕의 세력과 국왕의 힘이 지방 곳곳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특히 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하체계가 더욱더 완성이 되죠. 고려시대에 비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씩의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살펴볼 기구는 의정부인가요? 자, 의정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행정부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봅시다. 자, 의정부의 그 구성을 보면요. 왕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들의 모임이 바로 의정부랍니다. 그래서 왕 밑에는 의정부가 있고요. 가장 높은 신하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상황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내용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의정부에는 3명의 정승이 모여서 국가의 일에 대해서 합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3명의 정승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삼정승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의정,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의정이 있으면 누가 있지요? 좌의정이 있죠. 마지막 우의정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책을 심의가 뭐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물론 이 삼정승들끼리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과 함께 결정하는 기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육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의정부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의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 이걸 우리가 정책이라 그랬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의정부라고 선생님 소개해 드렸답니다. 자, 그럼 이들은 결정만 하는 기구예요. 의정부 밑에는요.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보조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조인데요. 육조가 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의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구가 바로 육조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의정부가 그래 우리 짜장면을 먹자라고 결정을 했다면 육조에서는 짜장면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기 짜장면을 배달해 주세요라고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시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육조는 6개의 조로, 그러니까 6개의 기구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되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2조. 2조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고요. 집행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형조. 형조는 형벌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병조는 군사겠죠. 예조는 국가의 예의와 관련된 행사, 혼인한다든지 장례한다든지 이런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조. 호조가 있죠. 자, 공조와 호조는 좀 기억해 보실 건데요. 공조는 국가의 중요한 공사 같은 거, 궁궐을 다시 짓는다든지 또는 다리를 놓는다든지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조는 너무나 중요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육조는 6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셨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승정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승정원 아주 간단한 기구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왕의 비서기구예요. 국왕의 비서기구로서 왕을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기구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와 같은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음을 통해서 국왕의 권한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당연히 국왕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승정원입니다.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의금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의금부는요, 쉽게 생각한다면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느냐? 국왕이 바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국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기구죠. 생각해 보세요. 국왕이 직접 재판을 한다고요? 그럼 그 재판장에 모이는 죄인들은 주로 어떤 죄인들이 모였을까요? 당연히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반역죄들을 크게 다뤘겠죠. 그래서 의금부에서는 주로 반역죄를 다뤘고요.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주로 부과가 됐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본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출 포인트로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 중에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던 기구를 묻는다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비서기관이었죠. 자, 국왕의 비서기관이 바로 어디였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좋아요. 승정원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한다면 국왕 직속 사법기관, 그게 바로 어디죠? 의금부입니다. 이렇게 두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3사입니다. 3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를 치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조선시대 3사는 명칭은 우리 고려에서도 배웠지만 고려의 3사랑은 좀 달라요.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나요? 조선의 3사는요. 세 개의 기구를 묶어서 3사라고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어떤 기구들을 묶어서 3사라고 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3사라고 합니다. 기구가 세 가지죠. 3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담당을 하냐?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사입니다. 오늘날의 여론 형성의 대표적인 기구는 언론이죠. 신문이나 뉴스 같은 매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조선시대 3사가 바로 그런 기능을 했던 언론 기구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왕아,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잘못된 행동이오니 바로 잡으시옵소서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기구가 바로 3사죠. 즉, 3사는 국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예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본다면요. 이 언론을 통해서 3사가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국왕을 견제하면서 왕아,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간원부터 홍문관까지 각각의 역할을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힘을 내셔서 따라와 주세요. 제일 먼저 사관원입니다. 사관원이 주로 하는 일은 왕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기는 쉬울 거예요. 사간원이니까 간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왕아,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간쟁입니다. 두 번째는 사헌부인데요. 사헌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왕도 잘못할 수 있지만 신하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비행이라고 합니다.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기구가 사헌부가 되고요. 자, 홍문관은 가봅시다. 홍문관은요, 조금 더 폭이 넓은 기구입니다. 앞서서 봤던 사관원이나 사헌부는 왕이나 관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다면요. 홍문관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왕명을 대필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좋겠다라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답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명칭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명칭은 다른데 하는 일이 비슷했던 기구가 하나 있어요. 사헌부, 관리의 비행을 감찰한다고요. 이게 고려시대에서는 뭐였죠? 그렇죠. 똑같은 일을 담당하는 기구가 고려시대에서는 어사대였죠. 이런 거를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기구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아주 간단한데요.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예요.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춘추관,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고요. 조선 왕조는 실록을 남겼죠. 그래서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실록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왕을 견제하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행동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 기록된 자신의 행동은 후대에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관 역시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기구는 한성부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한성, 이름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서울의 옛 명칭이죠. 그래서 한성부는요,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서울시청하고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지금의 서울시청쯤이구나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들로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힘들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지 정리해 볼게요.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의정부가 있었죠. 자, 6조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집행기구였고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국왕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3사로서 뭐를 배웠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배웠었고요. 그 외에도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과 지금의 서울시청쯤 되는 한성부까지 우리가 배웠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요. 문제 먼저 다 풀어보셨나요? 만약에 문제가 안 풀어진 학생은 선생님 잠깐 기다려 드릴 테니까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준비가 되셨죠? 1번부터 풀어볼게요.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던 답이 보이나요?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기구를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의정부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왕권 강화를 뒷받침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치기구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승정원과 의금부가 되겠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